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린데 돈도 없는 남자의 서름을 아시나요? 어린 남자는 일단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감 있고 생산적이며 관대한 성격이지요. 더불어 신체적인 매력과 유머 감각까지 있으면 여성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습니다. 어리기만 한 남자는 그 누구에게도 인기가 없어요.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응원보다는 질타를 받느라 바빠요. 왜냐하면 어리기만 한 남자는 그저 쓸모없고 성욕만 많으며 여러모로 성가시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도 철 안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성들은 통상 4살 정도의 연상의 남자가 연인 상대나 배우자 상대로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생존에 취약한 부분을 남성이 보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까지 2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아이가 생길 경우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나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강인함, 추론사고를 통해 둘의 미래를 풀어나가는 능력 등등, 이런 것들이 남성에게 필요한 거겠지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쓸모있기까지는 여성보다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된 개인적인 경험들이 필요해요. 여기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전. 여자는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있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도전 속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성장하고 있는 남자는 여자에게 섹시하게 느껴집니다. 일 잘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결심한 여성분들이 많은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아무튼 대략 80% 이상의 남자들은 어릴 때 어딜 가도 개차반 취급을 당합니다. 넘쳐나는 건 시간뿐이고 도전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실제적으로 갖춘 능력은 없기 때문인데, 저도 어릴 때 어딜 가나 개차반 당했던 건 마찬가지였어요. 기억하기 싫은 족같은 과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좋아하던 여자애 앞에서 고백한다고 영화 대사도 외워서 치던 병신이었거든요. 제가 어릴 땐 연애 유튜브 이딴 거 없었습니다. 그냥 영화에서 본 대사 중에 의미심장한 부분을 종이에 옮겨 적은 다음에 3일 정도 냅다 외웠어요. 물론 3일 동안 외웠던 대사를 막상 그녀 앞에선 다 까먹고 말았지만요. 차였던 건 비밀입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과거가 떠올라서 샤워를 할 때면 가끔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곤 해요. 물론 대사를 제대로 쳤어도 차였을 겁니다. 오늘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은 제가 요즘도 샤워할 때마다 가끔씩, 언제까지고 샤워를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할아버지가 돼서도 샤워를 하다가 악 하고 떠오를 그 기억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낭만이 있었던 남성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짝사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말 좀 편하게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짝사랑하던 여사친이 있었어.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때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불도저가 되는 버릇이 있었거든. 근자감과 자신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어린 남자의 단점이자 장점이겠지. 그냥 근자감을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들이대는 거야. 나 좀 잘생긴 것 같고 내 또래에선 한따까리 하니까 너한테 있는 힘껏 들이박으면 너 정신 못 차릴걸? 이런 약간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으로. 근데 그 여사친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큰 영감을 줘서 섣불리 고백해서 사이가 틀어지는 일만큼은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 뮤즈 그 자체. 그 애를 대상으로 야한 생각을 하면 죄의식이 들 정도였으니까. 첫사랑과 짝사랑이라는 건 미친놈 미친년도 순정남 순정녀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 자아가 비대해 보이는 불도저 짓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야. 사모한다는 느낌 이런 거겠죠. 옆에서 자의식만 커진 채로 슬쩍슬쩍 이상한 질문 던지고 반응 확인하고, 괜히 말 걸고 싶어가지고 카톡 썼다 지웠다 반복하고, 그 친구 프로필 뮤직 가사 다 읽어보고 그런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무인도에 있는 사람보다 오래 못 살걸요?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어야 한두 달이에요. 깊은 짝사랑에 빠진 사람은 머릿속에 하루 종일 고백할까? 아니면 그냥 멀어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고백할까? 아니면 멀어질까? 이딴 생각만 자는 시간 빼고 한두 달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봐. 결국에 정신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땅만 보고 걸어다닐걸? 정신과에 가가지고 저 사랑에 빠졌어요 하고 약을 탈 수도 없다고. 혹여나 걔한테 금세 다른 남자가 헛짓거리라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걔가 이곳저곳 남자랑 들쑤시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야 남자친구 생겼냐? 잘생겼어? 며칠 됐어? 이딴 말이나 늘여놓겠지.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여자 앞에서 영화 대사 치다가 트라우마를 뇌에 셀프로 처박아 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영화 대사를 외워서 치는 하남자 같은 짓은 하지 말자고 다짐한 상태였지요. 근데 씨발 이거 왜 어린 남자는 왜 고백을 할 때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 과거로 가서 패고 싶네. 이번에도 뭔가 이왕이면 기깔나고 번쩍이는 멘트를 치고 싶은 거야. 걔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남자에게서도 듣지 못할 말로 고백을 하고 싶었어.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봐도 딱히 로맨틱하고 뭔가 특별한 고백 멘트가 안 떠오르는 거야. 당시 전 정서 지능이 낮고 문맹 수준도 낮을 때라 상황에 어울리는 특별한 고백 멘트를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누군가를 붙잡거나 설득하고 싶을 때 왜 꼭 그렇게 특별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상대에게 뭔가 자꾸 특별함을 주고 싶어 하고, 또 그로 인해 본인도 특별해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특별함이라는 건 별거 없는데, 당시 어리던 저는 이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랑이 특별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 만무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자의 기억 속에 영화처럼 남는 것은 남자가 꾸며낸 환심들이 아닌 그저 용기 있고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이라는 걸 그땐 알 턱이 없었지요. 물론 그녀도 몰랐을 겁니다. 무튼 그 친구의 카톡 프로필 뮤직을 멜론이 없어가지고 1분 동안밖에 못 듣는데도 한없이 반복해서 들으며 고민했었어요. 고백을 어떻게 할까? 카톡으로 할까? 아니면 다음에 같이 있을 때 따로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때 말을 건넬까? 한참을 고민하던 찰나에 듣고 있던 그 친구의 프로필 뮤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선율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맞다, 얘 이런 노래 좋아한다고 했었지 하며 그 친구의 프로필 뮤직 목록을 쭉 보는데 그 다음 곡도 하나같이 다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 목록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은 그 친구가 평소에도 자주 듣던 노래라고 저에게 추천까지 해줬던 노래였어요. 노래의 제목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였습니다. 순간 저는 망상에 잠겼어요. 그래 이 곡을 연습해서 그 친구한테 쳐주자. 걔랑 같이 다니는 길에 늘 피아노가 있었고 가끔은 걔네 집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도 했었었는데 걔네 집에 피아노가 있었으니까 피아노를 쳐줄 수 있는 기회는 많아.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쳐주고 그날 저녁에 고백을 하자. 저는 창고에서 몇 년이 지난지도 모를 전자피아노를 꺼내서 커버를 툭툭 털고 전원을 연결한 뒤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했고 좁은 방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제가 인터넷에 있는 야매 악보를 보면서 연습하기 시작했었죠. 하루에 한 3시간씩 연습했었나? 3시간 정도 하니까 그래도 금방금방 늘더라고요. 완벽하게 치고 싶은 마음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쳐보고 밥 먹다가 갑자기 쳐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친구 앞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다행히도 그녀의 SNS엔 그리고 뭐 같이 다니면서 가끔씩 물어보는 대답의 반응들을 보았을 땐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그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들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면 전 마음이 급해져 얼른 집으로 돌아와 피아노를 연습하고 그랬었습니다. 2달쯤 걸렸을까요? 그렇게 도가 어딘지도 몰랐던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완주하게 되었지요. 녹음해서 들어보니 이 정도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도 들려줬었는데 그녀에게는 비밀로 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랑 자주 가던 노인 코레방도 다 같이 모이던 모임에서도 빠지면서 그 친구는 저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했었지만 널 위해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었지요. 후로 이 곡을 언제 쳐줄까 각만재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이 곡을 좋아하면 좋겠다. 겨울이라 추우니까 치기 전에 핫팩으로 손을 녹이고 쳐야겠다 등등 고백하는 날을 시각화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뭔가 애매하게 피아노를 쳐줄 수 있는 타이밍이 어긋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얼굴을 안 비췄다면 이번에는 그 친구가 얼굴을 안 비추기 시작했었습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뭐 장을 보러 가야 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항상 어딘가를 갔었어요. 뭐 그렇구나 뭐 바쁜가 보다. 조만간 같이 밥 먹자. 너가 좋아하는 샤브샤브 사줄게. 뭐 이런 말들로 기회를 잡으려 애썼으나 도통 뭔가 맥이 끊기고 마가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 일 있나 싶어 주변에 물어보고 싶었지만 주변에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고 저는 무리에 산따까리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를 향한 제 마음이 무리에 퍼지게 되면 놀림을 받고 논란의 주역이 될까봐 그녀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는 일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혼자 대충 방구석에서 짐작만 하는 거죠. 얘 남자친구 생겼나? 근데 얘 거짓말하는 애 아닌데. 그렇게 곡을 마스터하고 한 달 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정신병에 걸리기 1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호시탐탐 피아노를 쳐줄 기회를 만들려고 더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반응이 애매했고 저는 결국에 15일이 지나 미쳐버려가지고 피아노가 점점 꼴배기 싫은 거예요. 속이 답답한 마음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도 니코틴이 뇌 수용체에 도달하지 않아 머리가 핑 돈 느낌이 아닌 가슴만 더 답답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짝사랑은 건강에 진짜 엄청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거 길어지면 진짜 나 죽는다. 피아노는 고사하고 고백이라도 하고 끝내자. 고백은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진지하게 표현을 하긴 해야겠다. 한 새벽 3시쯤인가 그 친구 카톡 프로필을 눌러서 대화창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그녀의 프로필 뮤직이 새로 바뀐 걸 확인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바꾼 음악이 평소에 듣는 무드랑 너무 다르고 발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의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쉿맨 이건 사랑에 빠진 여자가 아니고 이런 노래를 걸 수가 없는 거야. 그 노래의 제목은 산이의 한여름밤 의 꿀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사람의 상상력은 가끔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사를 들으며 어떤 놈이랑 사랑에 빠진 그 친구를 상상하다 보면 가슴이 진짜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또 그동안 고백도 못하고 병신같이 피아노나 연습한 내 모습에 스스로 현타도 오던 참이었는데 내가 상상하던 최악의 상황까지 와버렸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친구와 떨어져서 조용히 지내는 것 말고는 없다는 사실에 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생활에 몰입해 그녀를 마음에서 지우는 게 가능할까? 뇌를 꺼내서 찬물에 담았다가 다시 끼고 싶은 느낌. 그렇게 그녀
그녀와 연락이 뜸해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뭐 어찌저찌 저는 땅만 보면서 걷는 생활을 1년 정도 하다 보니 이제는 다시 하늘이 파랗구나 라는 걸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하지 못한 일은 죽음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그녀가 생각났지만 걔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나 혼자 쇼한 거니까 어장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 더 하남자인 것 같아서 그저 좋은 친구였다고 생각하며 누군지 모를 그 남자랑도 결국엔 언젠간 헤어지겠지 하며 자유했었지요. 나중에 뭐 다시 만나게 되면 다시 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뭐 아니면 많은 거고 뭐 이런 생각? 근데 막상 다시 친해지면 1년 전에 너무 아팠던 기억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녀를 더 경계할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모질게 대할 것 같은 느낌? 3달 정도가 더 지나 한 5월쯤이었을 겁니다. 성년의 날이었는데 그날 그 친구의 SNS에 들어가 보니 화려한 꽃과 향수를 누군가에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역시는 역시네. 젊은 여자가 게다가 예뻐서 남자를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 수도 있는 여자가 성년의 날에 남자에게 꽃과 향수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진화 심리학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이론이라는 거겠지? 그래 막 꽃 많이 받아라 하며 저는 마저 시험 공부나 하러 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공부가 될까요? 그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못해도 그 당시 4만 원 이상의 화려한 꽃 그리고 향수는 왜 죄다 조말론인지 모르겠어. 씨발 조말론 주는 남자 조심하세요. 그때 당시에 저는 조말론이 뭔지도 몰라서 괜히 검색해보고 제 신분에 살 수 없는 가격에 놀라 굉장한 자격지심을 느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장미꽃 한 송이조차 어디서 사야 하는지 모르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시험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엔 그냥 열심히 살자 성장하자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그 개웃긴 게 어릴 때 여자들은 무조건 이럴 때 예뻐지려고 하잖아요. 남자는 꼭 운동을 존나 해. 나도 그때 운동 존나 해서 몸 미쳤었어. 지금 몸 펌핑 졸라 시켜도 그때 아침에 자다 일어나면 몸 반도 안 돼. 또 미친 게 아침에 발기. 아무튼 그녀의 SNS를 훔쳐보는 것도 족같아서 이게 슬슬 이제 공부랑 운동에 다시 몰입하려던 찰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뭔가 보고 싶어가지고 며칠 뒤에 그 친구 SNS에 한 번 더 들어갔었는데 그때 못 볼 걸 봤어요. 이거 보지 말았었어야 됐었는데 마지막에 하필이면 봐버렸어. 그 여자애가 평소에는 안 입었던 엄청 짧은 스커트를 입고 남자 차에 타 있는 거야. 그 차는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외제차였는데 스벌 어떤 카포 새끼인진 몰라도 안에가 엄청 클럽 마냥 반짝반짝거렸어. 그리고 그 친구는 남자친구랑 차 안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을 올렸었지. 과연 손만 잡았을까? 창문에 김이 서렸겠지. 피임 잘하길 바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래 지금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 뿐이다. 전 다시 공부를 했고 운동과 취미 생활을 아주 열심히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결국에 원하는 성적이 나왔고 몸도 점점 커지는 걸 눈으로 그때 확인을 했어요. 조금씩 느꼈었던 것 같아요. 나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약간 잔잔한 자신감이구나. 고통을 참아내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성장이구나. 어릴 적에 우러러 보던 형들이 저에게 닳도록 해줬었던 말 남자는 잔잔한 자신감이 있어야 해가 그때 실감의 형태로 이해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뭐라도 될 것 같은 느낌? 한 따까리가 아니라 2따까리 정도는 될 것 같은 기분. 근데 그날을 한 밤 11시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떤 새끼지? 하고 핸드폰을 봤는데 그 짱녀인 거예요. 이거 헤어졌나? 뭐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1년 5개월 전 그때처럼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또 뇌를 꺼내 찬물에 담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감 덕분인지 정신을 금방 차리고 차분하게 통화를 이어나갔지요. 통화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발랄하면서도 간지러운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99%가 예전이랑 비슷하다면 1%의 다른 느낌. 그 1%의 다른 느낌이 뭐냐면 힘들어서 남에게 전화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나 지금 외롭고 쓸쓸하다, 우울하다, 기댈 곳이 필요하다. 이런 심정에 빠져있는 여자는 말을 할 때 1% 정도 어딘가가 평소랑 달라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절박함, 뭔가 간절함 그런 것들이 삐져 나온다고 해야 될까? 너 목소리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오히려 너가 목소리가 좀 더 남자다워진 것 같은데? 잘 지내? 라며 되려 저에게 환심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에 그 친구를 만나서 샤브샤브와 술을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동안 10살 많은 오빠랑 알게 되어서 사귀게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줄은 시대지만 그때는 뭔가 되게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경악하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가 잠시라도 그 남자를 사랑했다면 그저 좋았던 기억만 갖고 가면 돼 라는 아주 서윗한 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오묘한 무드를 풍기고 서로 어깨도 툭 치고 아이스크림도 빠지지 않고 사 먹고 옛날에 같이 놀던 동네 놀이터에서 제가 담배 피는 것도 그녀는 흔쾌히 기다려줬었습니다. 그땐 뭔가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담배 니코틴이 도파민 수용체에 달라붙어 머리가 핑 돌았고
되고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왔었습니다. 좋아했던 여자랑 말을 하는 건 관심이 없는 여자랑 대화를 나눌 때보다 2배는 힘이 더 들어가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집에 데려다주고 나도 집으로 갈게 라고 말하니 갑자기 그 친구가 줄 거 있다고 잠깐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마침 자기 집에 언니 말고는 없다고. 부모님은 여행을 가셨고 언니는 방에서 자거나 혼자 영화를 본다고. 그 말을 들은 저는 그녀의 말을 섹스하자는 말로 오해하고 싶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텅 비운 채로 발기는 내일 아침에 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그 친구를 따라 오랜만에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방이 여전히 익숙하더라고요. 침대포가 약간 바뀐 것 같았었고 그 벽면 구석에 그 SNS로 본 성년의 날 꽃이 거꾸로 꽂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에게 줄 무언가를 거실에서 찾고 있었고 저는 방을 구경하다가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뭔가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건은 향수였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에게 유행했던 페라리 향수. 별다른 뜻은 없고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래요. 사실 그 말 뒤엔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사연들이 있었겠지만 전 물어보고 싶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마워 하고 바닥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왜 거기 앉아? 여기 침대에 와서 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 바지가 너 침대보다 더러우니까 좀 그래 이거 향수 뿌려봐도 되냐? 이런 말을 하며 바닥에 앉아 그녀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제 눈에 갑자기 제가 앉아있던 바닥 옆에 피아노 의자가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전 그 의자를 제 쪽으로 끌어와서 그 위에 비스듬히 이렇게 걸터 앉아서 그 친구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머릿속으로 뭔가 뚝 떨어지듯 옛날에 그 친구를 위해 피아노를 연습했던 그때의 제 모습들, 그때의 내 감정들, 그때의 날씨들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맞다. 과거에 내가 얘를 위해서 피아노 연습을 했었지 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제 몸이 갑자기 발목부터 차례대로 무릎, 허리, 어깨, 머리 순으로 피아노를 향해 자리를 잡았고 의자를 쭉 끌어당긴 뒤 자연스럽게 팔을 하늘 위로 올리더라고요. 의식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 손가락들은 자동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첫 음의 운지법을 찾아냈죠. 정확히 마지막으로 친 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절실하게 연습했으면 손가락이 기억을 하는구나. 나 너 많이 좋아했네 라는 생각을 한 뒤 물 흐르듯 자의식이 없는 상태로 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제 몸이 기억하는 대로 피아노를 완주했어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아니 심장이 기억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6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그 친구를 보니 그 친구는 저의 모습을 숨죽이고 보고 있었어요.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의 저를 생각할 뿐이었지요.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굳이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6분을 위해, 이 찰나의 6분을 위해 고통 속에서 성장을 하며 남모르게 머리와 몸을 키웠던 시간들 다 너 덕분이네. 고마워. 하지만 이제 와서 내 입으로 너에게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랑의 흥이 깨질 것 같아. 그냥 이 순간을 영화처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평생. 그 뒤로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그 방에 남아 있었을지 아니면 집으로 갔을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짝사랑하고 계신 분들 어디선가 힘내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은 죽음 말고는 없습니다.